자, 이제 또 기장 준비 들어가야죠. 한 24분. 오늘 좀 일찍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은 국내에 한 735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730명대. 뭐 계속 700명대네요. 또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인지도 좀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니까 방역도 좀 지치고, 사실은, 이래저래 지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식 투자나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쪽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네. 배당금 들어온 거, 네. 다시 주식 투자?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한 작년 뭐 물론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 걸리면은 정말 막 어떻게 될 것 같이 정말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줄까봐라는 그런 자괴감이 많이 좀 네.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와는 좀 중장기적으로 싸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700 뭐 물론 이제 요즘 같이 이제 환절기 때 뭐 이렇게 좀 사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꽃가루 막 엄청 예, 나는데. 뭐 알러지 반응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일교차도 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아니더라도 감기에 많이 걸리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이 시점을 좀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또 환절기에 또 그런 이 코로나 숫자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또 증시에도 또 바이오를 또 다시 불러오는 이제 그런 영향을 줬고 그게 약간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자, 간략하게 합시다. 네. 아니 말씀 계속 드려야죠. 그래? 그 이제 갑자기 까먹었네. 계속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이제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이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 단기 매매 투자에 대한 이제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몇 조가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예.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코인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BOC, 뱅크 오브 캐나다. 예, 캐나다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QE라는 거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ECB, 유럽 중앙은행도 맞받아 쳐버리면은 이게 이제 통화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통화 가치에 따른 이 코인 시장이 좀 오그라들 수 있단 그럴 말이죠. 수 물론 있죠. 네. 코인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여튼 코인은 조금 당분간은 너무 크게 뭔가를 보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을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들이 어쨌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스며들었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시장에. 아, 그렇죠. 예, 그 예. 얘기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뭐 저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이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좀 배경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공매도 쪽에 좀 막연한 두려움이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뭐 이렇게 불러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맞물리면서 이 배당금이 또 들어오는 네. 예, 그런 상황과 맞물리고 외국인이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면서 또 환율이 또 움직이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무거워지고 중소형주는 좀 약간 달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이 풍선 효과처럼. 풍선 네. 효과고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닌가 공매도 얘기를 싶습니다. 좀 정리한 네. 내용이 있죠. 정리까지는 아니고 이건 뭐 이렇게 제가 공매도 제도를 지금 어떻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좀 우스운 것 같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제 직업 브로커의 입장에서 공매도를 좀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공매도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매도 십수년간 공매도가 있는 그런 시장에서 살다가 이제 과거에 좀 문제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잠깐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시장의 조정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속된 말로 이 바닥에 좀 섭리다 보니까 공매도 탓을 지금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쭉 달고 살았습니다만 지금 한 1년 정도 된 거죠. 여기 이제 잠깐 중단이 됐던 상황에서 다시 재개가 되니까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막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막 특히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막 공매도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이 이제 시장을 좀 누르면서 지수가 좀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3,200선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오르락 네. 내리락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가를 장기간 누르고 그리고 특정 종목들한테는 결코 좋은 수급이 아니었었던 예전 그런 현상을 좀 보면서 좀 움츠러드는 그런 수급들이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이제 좀 공매도가 영향을 덜 미칠 쪽으로 좀 돌아가다 보고 그 중에서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 약간 중소형주 쪽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매도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의 순기능은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그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선물 시장, 그러니까 파생 시장을 보시면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은 현물 주식 가격보다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뭐 이제 이자율도 있고 시간 가치도 있고 또 이 일수에 따른 배당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이론가를 만드는데 1년 내내 지금 주식보다 선물 가격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이제 백워데이션 현상, 그러니까는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현상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은 공매도를 통해서 살짝 조절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1년 동안은 그냥 생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두 종목들은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더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발목을 많이 좀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매도가 이 두 종목들한테는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대형 증권사들을 보시면 현재 대형 증권사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IB도 하고 뭐 주식 중개도 하고 IPO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손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뭐 좀 약간 자조적인 뭐 말씀입니다만 주식 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전당포죠. 전당포 놀이를 하면서 신용과 대출을 통해서 오호, IBK 전당포 이렇게 할 거야? 저희는 또 낮습니다, 비율이. 근데 이제 신용과 대출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좀 가져갔었는데 요즘 막혀버렸어요, 이게. 하도 많이 이제 그 신용공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한도가 좀 대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수익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매도가 이거 한 번으로 딱 시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 구석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런 좀 피해를 좀 봤다고 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기간, 한도, 금액, 주체 이런 정보 제공을 꾸준하게 해준다고 하고 개인들도 뭐 할 수 있게 상당히 좀 문턱을 좀 낮췄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결론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의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매도가 시행되고 프로그램 매매를 세팅이 끝나는 5월 한 중순부터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증권주에 대해서는 네. 조금 플러스적인 요인이 남아 새로운 또 있다. 수익원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하나만 딱 집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NH투자증권은 K뱅크의 지분이 10%가 있습니다. 근데 K뱅크가 요즘에 뭘로 히트를 쳤냐면 이 업비트 네. 예,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비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출을 할 때 뭐 100만 원을 인출을 하든 1억을 인출을 하든 간에 1,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 번 인출할 때마다. 지금 이제 한국 금융지주, 그러니까 한투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 지분 어떤 평가이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편승 효과를 내면서 지금 뭐 10몇만 원 이렇게 달려가는
상황인데 그거에 반해서는 NH투자증권은 물론 이제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주할 수 있잖아요. K뱅크의 지분 가치가 아직까지 주가에 녹아들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공매도를 시행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공매도의 수혜까지는 아니어도 좀 네.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거리는 남아 있는 그런 대형주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오늘은 요 공매도 관련해서 NH투자증권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좋은데요. 네, 흥미로웠어요. 네, 네, 쭉 그래서 말 안 끄고 들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은 과연 또 무엇인지 개장 전에 관심 리스트 상위하고 레포트 특이한 거 나온 거 또 정리해 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들 들어보시니까 정리가 좀 잘 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우리 권재현 아나운서 또 수고를 해주셨고. 자, 근데 또 기장이 7분. 네. 네. 7분 앞으로 다가왔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요즘 제가 그렇게 됐네요. 시장이 좀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네. 네,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느낌은 스푸트니크 V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갈까요? 스푸트니크는 뭐 장 개장하고 뭐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별거로 다 이제 막 엮여서.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부러움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조용히 올라가는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효성 TNC 종목을 뭐 이제 작년 말에 보면 이러다 3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5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는 70만 원대 올라서면서 100만 원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스판덱스가 아무리 없고 뭐 지금 공급 부족이고 수요가 늘어나고 뭐 이제 원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무거운 종목이 뭐 70만 원대 가리라고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제 관념과는 크게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딱 저기를 비워드리면은 요즘 옷들이 약간 이 탄성기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네. 양복도 하물며 그리고 이제 저도 양복을 맨날 입지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집에서 이렇게 뻣뻣한 옷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전처럼 뭐 풀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뭐 날을 세우고 이런 거는 군복 띄워주면 그렇게 휴가 나올 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군대 휴가 안 나와보셨어요? 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이 이면에 보면은 역시 이제 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일단 자극을 주고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모자르게 되면서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좀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쪽이 화학 쪽에 찾아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 쪽이에요. 에폭시? 예, 에폭시 에폭시는 쪽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옥상에다가 뭐 그 방수로 네, 하는 게 에폭시? 방수로 많이 쓰이고 바닥재로 많이 쓰이고 방수도료나 뭐 그리고 이제 접착제로 많이 쓰이고 근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제로도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보통 도료에 많이 들어갑니다. 페인트 쪽에 주 원료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에폭시를 생산하는 가장 큰 두 곳은 금호석유의 자회사 한 곳이 있고 국도화학이라는 곳에서 사실 모든 에폭시를 전부 다 좀 생산을 합니다. 일단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추세가 너무 좋고 실적의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원료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료 가격을 또 뜯어보니까 또 가장 앞단에 있는 원료들의 가격들도 상당히 좀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에폭시의 앞단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물론 이렇게 BPA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ECH라는 그런 원료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료단에 있는 촉매 반응으로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원료의 원료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지금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집이 목재잖아요. 그렇다 우리처럼 벽지를 바르지 않습니다. 거의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죠. 국제적으로 페인트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분기 대비해서
35% 이상 오르는 이제 그런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노루 페인트가 올라가는 거는 약간 다른 요인도 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페인트 회사들의 어떤 이 구조적인 상승은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자재로 쓰이고 다양하게 이 접착제나 뭐 코팅제로 이렇게 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쓰이고 있고 네. 최근에는 IT 그 기기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밀봉하는 이제 그런 재료도 에폭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식성도 좀 낮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게 또 에폭시라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범용성도 좋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이제 원료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만약에 이제 대선 모드로 진입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사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페인트들을 이제 건자재를 이제 취급하는 곳이나 건설사나 썩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재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스판덱스와 같은 굉장히 좀 멋진 그런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페인트 관련돼서 또 이 원료 관련돼서 모든 기업을 좀 쭉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금호석유와 국도화학은 직접적인 에폭시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고 이 에폭시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만드는 곳이 이제 롯데정밀화학에서 네. 생산을 하고 있고 요즘 스프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페인트도 만들고 이 반도체의 뚜껑이 되는 그 소자를 개발을 아직 적용은 안 되고 테스트를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자를 개발했다고 공시가 나왔던 사마 페인트 이렇게로 이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 스판덱스 종목들의 움직임처럼 딱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긴 추세를 바라보고 좀 뭐 가져가실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사마 페인트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마 페인트 관심 있어요, 저도. 네. 뭐 지금- 그때 코로나 관련돼서도 뭐 이슈가 좀 있긴 네, 있었는데. 코로나 페인트도 있었어요. 그 그렇죠. 항균 항균 페인트. 페인트. 뭐 그게 이제 뭐 각 가정마다 이제 또 관심들이 많으면은 건자재 쪽으로 또 수요가 있겠네요. 오늘 두 가지로 롯데정밀화학, 사마 페인트 그리고 두 가지 압축. 자, 개장이 임박했네요. 개장 후에 다시 시장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